당시 웬만한 드라마 엔딩 장면에는 카페베네의 로고와 BGM이 마치 고정화면처럼 깔릴 정도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때 스타벅스의 대항마라 불리웠던 대한민국 토종 커피 브랜드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때 스타벅스를 누르고 대한민국 커피 브랜드 1위에 등극하기도 했던 그 브랜드. TV를 틀면 어디서든 이 브랜드의 로고와 함께 익숙한 BGM이 등장하기도 했던 그 브랜드.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진 비운의 브랜드. 브랜드 파인더. 오늘의 주제는 카페베네 이야기입니다. 카페베네가 어떻게 시작된 브랜드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권, 강훈 이 두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카페베네의 최초 설립자였던 김성권은 홀어머니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곳에서 살았다는 일화도 있고요.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결핍이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해줬고 결과적으로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오락실, 단순 오락실 운영을 넘어 화성침공이라는 컨셉으로 오락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200호점까지 확장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첫 사업에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추풍령 감자탕이라는 브랜드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뛰어들며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2008년 캐나다 여행 중에 커피와 도넛을 파는 캐나다의 대표 카페 프랜차이즈 팀홀튼에서 영감을 얻어 커피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팀홀튼이 토종 브랜드로서 적어도 캐나다에서만큼은 스타벅스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결국 한국에서도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토종 커피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고 결심한 그는 2008년 강동구 천호동에 카페베네 1호점을 오픈합니다. 브랜드 네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카페베네의 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를 의미하고 베네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좋다, 좋은 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카페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토종 커피 브랜드의 신화 카페베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한 남자, 강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92년 신세계그룹 공채 1기 출신으로 스타벅스의 국내 진출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로 1997년 스타벅스와의 계약이 지지부진하자 이 기회를 틈타 퇴사 후 1998년 할리스커피를 직접 창업하게 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출점하며 고급 이미지로 포장했는데 카페 문화가 급성장하면서 이 역시 대박이 나게 됩니다. 설립 5년째인 2003년 CJ의 할리스커피를 매각하며 업계에선 이른바 커피왕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다시 카페베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락실, 감자탕 사업과는 다르게 카페베네라는 커피 사업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성권 대표는 이때 커피 쪽을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당시 업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커피왕 강훈 대표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카페베네를 성장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김성권과 강훈, 이 두 남자의 만남 이후 카페베네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전설 속 브랜드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성공했고 또 어떤 요인으로 몰락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권 대표는 팀홀튼이라고 하는 캐나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영감을 얻어 초기 카페베네를 창업하게 됩니다. 팀홀튼은 커피뿐만 아니라 도넛으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이러한 방식을 차용해 카페베네는 초기 젤라또나 와플 같은 디저트를 중심으로 셀링 포인트를 잡습니다. 커피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디저트라는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본 거죠. 미국 감성의 스타벅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프로방스풍의 유럽식 인테리어로 컨셉을 잡습니다. 결국 설립 초기 이러한 컨셉은 확실히 스타벅스와의 차별점을 만들어냈고 소비자들의 이목도 끌 수 있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커피가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다양성에 치중한 나머지 커피 자체의 품질 관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훈 대표가 합류한 후 카페베네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TV 광고는 물론이고 당대 최고였던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씁니다. 당시 웬만한 드라마 엔딩 장면에는 카페베네의 로고와 BGM이 마치 고정화면처럼 깔릴 정도로 말이죠. 이러한 마케팅에 힘입어 카페베네 매장 수는 2008년 24개에서 2009년 150개, 2010년에 들어서는 45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설립 5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하기에 이르고요. 이때가 스타벅스를 앞서며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를 구가하던 전성기였고요. 한때 한 블록 넘어갈 때마다 카페베네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몸집을 부풀렸지만 내실이 좋지 않았죠. 카페베네의 주 수익 모델은 가맹점 오픈 시 발생하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수입이었습니다. 결국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만 유효한 사업 모델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늘어나는 매장 수만큼 매장당 매출 역시도 빠르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는 카페베네의 무리한 매장 확장도 한몫했지만 당시 우후죽순 생겨난 경쟁 브랜드들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13년 이후 폐점률이 증가하면서 카페베네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즉 가맹점을 계속 늘려야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구조 속에서 카페베네의 어려움은 가속될 수밖에 없었죠. 초기 카페베네는 스타벅스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포지셔닝합니다. 이른바 당시로선 중고가 커피로 포지셔닝 한 거죠. 가격은 스타벅스보다 조금 싸지만 스타벅스처럼 쾌적한 장소 그리고 콘센트와 와이파이도 제공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초기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잘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낮은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비급 입지에 입점하는 전략을 통해 스타벅스와 차별화합니다. 초기 이러한 전략은 잘 먹혔죠. 문제는 초가성비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디야가 대표적이었죠. 이디야는 이른바 중저가 커피를 표방하며 카페베네의 자리를 초가성비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작은 매장, 좀 더 싼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더 강력한 초저가 커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카페베네는 설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성공 전략을 카피한 신흥 후발주자들의 공세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된 셈이죠. 카페베네의 실패 이후 김성권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고요. 커피왕 강훈 대표 역시 카페베네를 떠나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2017년 홀로 살던 오피스텔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되는 비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도 남아있는 카페베네는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로고와 이미지, 인테리어까지 새로운 느낌으로 싹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디저트나 젤라또 이런 건 싹 다 버리고 커피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과연 카페베네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상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브랜드 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